자, 김유빈님 사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07년생으로 1년 빨리 초등학교를 들어와서 현재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하고 있는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인생의 의미를 못 느껴 게임만 하고 생각 없이 멍하게 살았습니다. 입시만화 학원은 고1 때부터 다녔지만 잠만 자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 심장을 뛰게 해준 것은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BMW 사겠다고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꿈이 생겼고 핑계대던 그림을 제 주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림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때 제일 잘 그리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게임 원화가라고 생각하여 원화가를 목표로 잡고 고2 3월달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기본기가 중요하다 생각해 인체 피율과 인체 공부, 누드 크로키와 크로키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는지. 평일에만 5시간 이상 그리고 주말에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3이 되어갈 때 자동차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라고 했는데 1년을 못 갔네요. 아무튼 이때 아마 제가 소년 만화를 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소년 만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제 꿈과 직업, 살아가는 방식이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비장하네요. 자,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타인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애니메이터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터가 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부모님과 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2026년 전까지 혼자 독립할 여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혹시 들어와 계신가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누구보다 심적으로 가진 게 없고 재능이 없지만 이런 나라도 해낸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좋은 마인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누구보다 강인하고 굳건하고 올바른 사람과 누구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세계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꿈을 꾸고 목표로 잡으며 고3이 되어갈 때 고2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게임을 접었고 철학을 조금 더 알아보고 좋은 작품을 보고 그림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잠과 밥 먹는 시간을 빼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그림을 하루에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평균으로 치면 10시간 이상 카페인을 물 먹듯이 먹고 잠을 줄이며 쓸데없는 짓을 모두 끊어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10시간 하는데 카페인을 왜 드셨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학기 초반에는 과제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제 실력이 바뀌지 않았고 제 꿈과 멀어지는 느낌을 본능적으로도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시간적으로도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과제와 학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일러스트를 공부하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실력이 느는 것 같았습니다. 학기 초 한 달은 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항상 혼자였고 제 탓이 아닌데도 장난식으로라도 너 때문이야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못생기거나 냄새가 나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혼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가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현재 제가 목표하는 목표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3개월 만에 준프로가 되는 게 목표이고 2026년이 되었을 때 프로 좀 프로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19살인 거죠? 학교 빨리 들어왔으니까. 이 약간 조카 보는 것 같네요. 일단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군대는 안 가나요 혹시? 그리고 안 됩니다. 손가락 10개 다 잘라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2026년이면 내년이에요. 올해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내년에 이제 1개월씩 한 몇 번 하면은 내년이에요.
그때까지 프로 중에 프로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프로 중에 프로가 못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6개월 정도 노력하는 게 1년 정도 노력하는 게 진짜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누구한테나 쉽습니다, 그거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6개월 1년 하는 거. 그러니까 유비님한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크게 묘사가 돼 있진 않아서 그게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는 그냥 아무나 다 하는 정도라서 그 정도로 해서 프로 중에 프로가 26년도에 프로 중에 프로가 됐다라면 아무나 프로 중에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프로 중에 프로라는 거는 완전 찐 프로잖아요, 그죠? 찐 프로인데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적을 잴 때도 1등급, 2등급, 3등급 잴 때도 이게 뭐 몇 점 이상 되면 1등급, 몇 점 이상 되면 2등급 이게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등수별로 이렇게 재게 되죠. 뭐 요즘엔 모르겠어요. 요즘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아무튼 상대평가였었어요, 저 때는. 그러니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1등부터 쭉 등수를 세웠을 때 몇 등까지 완전 찐 프로고 몇 등까지는 그냥 프로고 몇 등까지는 엉성한 프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한 뭐 8개월, 9개월 남짓해서 진짜 찐 프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죽도록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정도로 해서 찐 프로가 된다면 먹고 살기가 조금 찐 프로니까 진짜 업계의 프로니까 먹고 사는 게 조금 어렵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요즘 같은 때에 누가 돈이 없단 말을 막 하게 될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지금 잘 안 닿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질문한 거 얼른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직 어려서 인지라고 했잖아요. 인지라는 거는 뭐 오늘 얘기한 전두엽도 관련이 있지만 이거는 20대 중반에서 30까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뇌가 크는 중이에요. 뇌가 크는 중이라서 인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아기들 얘기를 해볼게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기들은 자기 눈 이렇게 가린 다음에 남들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자기 눈 가리면 내가 안 보이니까 너도 안 보일 거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성장을 안 하면은 요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게 돼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야. 19살이잖아요.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초점을 맞추지 남들한테도 쉬울까? 남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업계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까지 생각이 번져나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어리고 계신가요? 아까 대답을 해주셨는데 조금 빠르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고 아이고 잠깐만요. 그렇고 글의 내용을 봤을 때 뭐 채팅창에도 살짝 나왔지만 글이 이렇게 논리정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오면 안 되는데 또래 취준생들보다도 좋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글도 제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짜집기를 좀 하고.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고 사실 아예 무편집본은 되게 조금 더 정신이 없는 편이긴 해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어떤 분야를 가든요, 사회생활에서 뭔가를 하려면 논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학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성장해야 되고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특히 고렙일수록 이게 훨씬 많이 필요해요. 쪼렙 때보다. 그래서 논리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에 나가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은 논리입니다. 논리. 그 안에 숫자와 언어를 잘해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계 들어와 보기 전에 얼마나 써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업계 들어가도 사실 애매해요. 그거는 강사가 아니면 진짜 애매한 건데 남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나한테 쉬우면 남도 쉽다라는 아주 기본적 논리거든요. 이거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논리력 학습을 따로 해보실 수 있어요. 논리 관련된 서적들도 많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고
책 사서 공부를 따로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많이 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게 많이 조금 지금 안 된다는 게 보이거든요. 글쓰기도 많이 해보시고,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말과 글쓰기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이나 글이 나왔을 때 이제 논리 구조가 자꾸 깨지게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상대가 느끼는 거는 보통 논리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요즘에는 워낙 디지털 문제가 심하니까 옛날에는 비슷한 예시로 담배에 대한 해로움을 몰랐거든요. 담배가 해로운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 막 말보로 같은 거, 미국일 겁니다. 말보로 담배가 이제 나와가지고 막 멋있는 배우가 나와서 막 담배 피는 모습 보여주면서 담배라는 게 대중화되기 시작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집에서도 그냥 담배 피고, 병원에서도 담배 피고, 버스에서도 담배 피고, 뭐 농구 경기장 같은 실내 경기장에서도 담배를 피고, 뭐 병원에서도 담배 피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에 대한 해로움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꾸 폐암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된 거야. 이 담배는 몸에 너무 해롭다. 이거는 금연을 해야 되고, 이거는 웬만하면 어린아이들은 특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죠. 연구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금연 정책을 정말 많이 취하고, 요즘 10대는 흡연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인식이 많이 바뀐 거죠. 근데 디지털도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봐요. 우리가 디지털이 무조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만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전문가들이, 학자들의 연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거의 마약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약한 마약에. 뇌가 찌들어서 망가진다고 해요. 보통 그 첫 번째가 이제 학습 능력이 많이 망가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망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같은 것들 좀 줄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디지털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못 느끼겠지만, 그거는 지금 마치 임산부가 있는 병원에서, 임산부들이 있는 산부인과에서 담배를 피는 것 같은 행위일 수도 있어요. 제임스 딘이었나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딘은 아는데 제임스 딘이 말보로 광고를 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디지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줄이는 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스스로 방에서 느끼시는 것보다 굉장히 학습 능력에 큰, 뇌 기능에 큰 저하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기서 큰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논리력 학습이랑 글쓰기는 반드시 병행해 주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후회 안 할 거예요. 진짜 후회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시겠죠? 그래서 유빈님이 지금 약간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으니까, 특히 요즘엔 너무 많으니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 뭔가 희망을 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잘 하셨고, 뭐 하루 10시간씩 한 거 멋진데, 그거를 연 단위로 해야 돼요. 지금은 1년이 멀다고 막 꿈이 바뀌어 버리잖아. 저는 BMW에 대한 엄청난 꿈이 생겼습니다. 근데 1년이 안 가고, 뭐 남들이 따뜻해지는, 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1년이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원래 탐색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인간의 뇌가 어릴 때는 짧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꾸 그걸 짧게 하고 이것저것 호기심을 갖고 하고 싶게 만들어져 있어요, 뇌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하게끔. 근데 나이가 차면은 그걸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뭐 19살이다 그러면 해보세요. 군대도 갔다 오셔야 될 것 같고 해보시고.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제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거는 뭐 반항 심리가 아니라, 제가 말이 지금 길잖아요.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저 정말 너무 많은 학생들을 보고 있어서 지금 요 정도 어휘에 요 정도의 느낌을 가진 학생들은 이 정도의 길이의 말을 하면요, 한 거의 절반도 못 알아들으세요. 대부분.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뭔지는 이따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뭘 알아들고 계실지 저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단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유비님이 했던 노력들 멋진데 그 노력은 그 정도 기간 동안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누구나 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누구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는 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어려워야 돼요. 조금 더 힘들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이제 요즘 커플들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커플이 이렇게 있으면 연애를 하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항상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왠지 되게 의무적이었어. 사회적으로 의무였어. 이걸 안 하면 되게 쪼잔한 남자였고 남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다. 10대 20대 여러분들 어떤가요 요즘에? 모쏠인가 다들? 뭐 아무튼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데이트를 두세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몇 년을 볼 거 아니야. 결혼하기까지. 헤어지든 결혼을 하든.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데려다 준다는 게 생각보다 곤혹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우리 집으로 바로 가면 3, 40분이면 가는데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다시 가면은 2시간을 넘게 걸리거든. 그걸 매번 데이트 끝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게 녹록치 않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설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는 건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몇 년, 5년, 10년 동안 매일매일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설악산을 한 번 올라가는 건 쉬워도 매일매일 여자친구를 5년, 10년씩 데려다 주는 건 어려운 거라고요. 그만큼 빈도가 늘어난다는 거,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채팅이 없죠? 사람은 많은데? 채팅 좀 쳐주세요. 왜 어려워요? 귀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림 그리고 다른 거 하면서. 그죠? 뭐 아무튼 장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연차라는 걸 쳐주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배우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닌다는 게 되게 지겹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를 막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이겨냈다는 거. 큰 뭐 위기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다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 장기를 버틸 수 있다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차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해서. 자, 아하님 안녕하세요. 설랑님 안녕하세요. 못 보던 닉네임도 좀 보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어른이 된다는 거는 긴 호흡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짧게 하고 한 달 만에 뭐가 바뀌고 한 달 만에 뭐가 되길 바라고 3개월 하고 포기하고 다른 거 하고 이런 어린 시절에서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더 막 장기간 2년을 준비하고 5년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로 넘어가는 게 어른이 되는 되게 필수적 과정인 것 같아요. 유비님이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오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부터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느끼는지 점점 캐치할 수 있게 돼요. 소통을 잘하게 되면. 이걸 왜 시키냐면 그림 그릴 때 필요해요. 그리고 그림으로 업무를 볼 때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유비님도 아마 이미 사연이 나와 있잖아요. 사연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항상 혼자였고 제 탓이 아닌데도 장난식으로라도 너 때문이야 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못생기거나 냄새가 나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알 것도 같기는 해요. 사실 지금 채팅방 반응만 봐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답만 해주셔도 돼요. 네, 아니요 말고 알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같은 좀 뻔한 대답이어도 그때그때 리액션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말부터. 말이 되면 그 다음 표정, 그 다음 억약, 그 다음 제스처까지 요 순서로 해주시면 좋아요. 적으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어디 가서 듣겠어요, 유비님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계속 채팅창에 쳐보세요. 요거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도 보여드릴 건데 그림체가 막 마이너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건 우연에 가까워요. 사실 트렌드를 읽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우연찮게 요즘 유행하는 게 맞아 떨어졌을 거예요, 취향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트렌드가 바뀌겠죠. 그때 이 트렌드를 또 읽어나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려면 요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기 바래요. 요걸 부모님이 조금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땡구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70%로 장기간 해라예요. 100% 하지 마세요. 100% 하면 또 뭐가 되냐면 지난번에 했었잖아. 저는 그림에 목숨을 바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건 근데 이게 100%지거든요. 이거 안 돼요. 70%로 장시간 가세요. 요거 여러분들 이제 연차 쌓이고 지금 오늘 주제 때문에 현업자분들이 조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냥 형으로서 오빠로서 그냥 선배로서 편하게 이야기 드리는 건데 항상 70%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 80% 90% 여기서 80% 90%로 올라가는 순간 될 것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 이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비슷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귀등으로 들었거든요. 중요한 얘기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유비님 오면은 그냥 확 아닙니다. 내면의 감정에 너무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캐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논리를 가르쳐도 뭐가 되냐면 뭐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분들은 논리력이 되게 좋고 글도 잘 써요. 쓰라 그러면. 근데 소통은 잘 못하죠. 타인을 캐치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면의 감정에 너무 집중하기보단 이 에너지를 외면의 타인에게 좀 써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나한테 무슨 말하고 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인보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성 부분에서 어려워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선천성이 커서 뭐 진짜 인싸들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완은 하셔야 돼요. 앞으로 사회생활 하려면. 이거 분명 문제 생깁니다. 계속. 지금 제 얘기 제대로 안 들으시면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림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막 좋지는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기준으로 봐도 유빈님은 조금 많이 아쉬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 회사를 가게 되면 면접에서 아마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면접에서 아마 이게 좀 후각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딱 몇 마디 나눠보면 바로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딱 면접 보면은 그냥 아니겠다,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거의 5분 만에 끝내버릴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겪지 않으려면 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또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아마 지금 제 얘기 다 안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 한 20%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유빈님이 제 얘기를 20%만 이해해도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일단은 여러 번 들으면서 메모하면서 들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여러 번. 그치만 핵심 내용은 뭐냐면 1번이 사회성이에요. 1번이 사회성. 능력을 갖추셔도 이것 때문에 많이 걸리실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이것 때문에 일을 유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 강사 초창기에도 이걸 안 키워주고 그냥 보냈다가 일을 말조차 잘 못하겠죠. 그죠?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습관이 전혀 없어서 그렇거든요.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막 요사스럽게 말하는 사람하고 대할 일도 거의 없었을 거고. 그래서 아무튼 사회성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옛날에 이걸 안 하고 그냥 업계 보냈다가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해서 떠난 분이 계세요. 되게 중요해. 제가 여러분 미래 다 생각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림 잘 그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요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그냥 길게 보고 하세요. 천천히 재밌게. 아직 어려서 못해요. 못해. 저 죽어는 거 아니고 못해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진짜 아까 뭐 피카소급 천재 아니면 되지 안 되겠다 했는데 그래요, 맞아. 그 정도 아니면 안 될 거예요. 어차피 길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2026년에 또 딴 거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유배님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어른이 돼야 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옛날보다는 길게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갔다 오세요. 하면서 일단 어른 되고 그 다음 생각하세요. 지금 오버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노세요. 그림 가지고 놀고 BMW 사고 싶어서 놀고, 그게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기르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법들을 배우고. 근데 군대 가면 많이 배웁니다, 실제로. 그래서 약간은 이제 보통은 여성분들이 성장기가 1차 성장기가 먼저 오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먼저 성장하긴 하는데, 이게 남성이 역전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군대 갔다 온 직후 나이 때 23, 24, 25쯤을 보면요, 남성분들이 훨씬 성숙하기는 해요, 이때는. 근데 이제 20대 후반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랜덤이 됩니다. 비슷하게 맞춰져요. 근데 23, 24, 25대 학생들을 보면은 확실히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훨씬 성숙해요. 호흡도 길게 가져가고 인내도 많고 그런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군대 역할이 진짜 크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군대를 가기 전에 봤다가 갔다 와서 다시 맡은 학생들이 여럿 있는데, 갔다 오면 확실히 성장하긴 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다녀오시고, 또 27년도에는 또 뭐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럴 거잖아요, 유빈님. 아니에요? 저는 야마하 오토바이에 반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할 거 아니야? 그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것들 좀 많이 보고 따라한 느낌은 있어요. 뭐 막 이상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게 좀 한 번에 보여드려서 멀리서 보여드려서 그런데, 약간 확대해 보면은 그 낌새가 좀 보여요. 약간 요 논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그릴 때 나오는 그 특징들이 조금 있는데, 그 특징들이 나중에 고렙될 때 발목을 꼭 잡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보시기 바라고. 그 얘기가 부끄럽다고요? 아이, 뭐 19살이니까 뭐 어떡해요. 29살이었으면 대차게 깠을 거야, 내가. 왜냐면 그 까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까서 저에 대한 분노를 가져왔고, 막 닥터보는 저놈 내가 나중에 집 밟는다 해갖고 막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집 밟혀서 의욕이 꺾여갖고 아예 포기를 하든, 뭐든지 결판은 내야 되는 때라서 그래요. 차라리 저를 욕해서 그냥 어느 쪽이든 올라가든 포기하든 결판을 빨리 내야 돼서 그래요. 근데 이걸 못 견디시면 어차피 뒤에 있는 얘기도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결판 내시라는 겁니다. 그냥 욕 먹고 저도 욕하고 저한테 욕하고, 그러고 나서 미래 좀 나아지면 그걸 됐죠. 뭐 어차피 전 떠날 사람이고, 욕해봐야 뭐 저는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니까. 그러면 모두가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조회수 받고, 그죠? 그런 겁니다. 아무튼 유빈님 군대 언제 가나요? 그거 한번 좀, 이제 19이면 아직 멀었구나. 한 1, 2년 더 있어야겠구나. 그쵸? 아직 뭐 영장 신검도 안 나왔죠? 건강히 다녀오시고, 그때 가서 잘 결정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